그러니까 포세이돈을 선택했을 때 포세이돈의 그 표상이 무의식의 표상으로 이주영 선생이 잡았어요. 그래서 이 무의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내가 그 박정 선생님의 책에서 선택한 것은 아미타불 쪽보다는 테르낭크노프의 그 그림, 그것이 연결이 잘 될 수 있겠다 싶어 갖고 선택을 했는데, 또 마침 우리가 1회에서 저기 아미타불을 다루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 다른 측면 잠깐 그 부분 하고 연결시켜서 무의식을 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쭉 읽으면서 요번 주 지난번에 지은쌤이 그래서 요번 주에 키워드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했던 게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요번 2회 강의의 큰 키워드는 무의식이에요. 이 무의식으로 쭉 설명을 그림과 그 건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같이 풀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몇 개의 동영상을 올려줬는데, 나는 몇 개 동영상 올리면서 굉장히 내 가슴이 찔렸거든. 오늘 이상하게 아침부터 그 애니어그램 얘기부터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그런데 지은쌤하고 정희는 괜찮다고 그러고, 그렇게 내가 많은 거 올려놨을 때 그 뭐야 미순이는 오히려 일찍 올려주니까 잊어버려서 문제라고 하는데, 많이 올려진 거는 어때? 내가 요번에 많이 올렸잖아. 4-5개 올렸잖아. 짧던데 뭐. 오라고 한 거. 아니 나는 5분 강의라고 해서 5분인 줄 알고 어제 보다가 이 5분이래 내일 아침에 봐야지 이러면서 잤어. 근데 보다 보니까 이게 화면이 작으니까 안 보이잖아 글씨가. 그래서 이제 이게 큰 화면으로 봐야지 보니까 15분씩에 이제 사기쳤어 막 이러면서 아까 이제. 5분 뚝딱 김재현. 5분 뚝딱. 석희 씨가 내일 봐도 되겠어. 난 왜 내가 이제 어쩜 저렇게 그거를 그대로 5분 뚝딱이라고 5분에다. 그 5분에 약속 5분 해야지. 그렇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 조금 네, 헷갈렸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다는 상징 의미로 5분을 쓴 거라는 거는 이제 한두 개 보면 너무나 이해가 되겠죠. 어떤 건 20분. 처음 봤을 때도 몰랐는데 아니 5분이 되게 기네 이러고서 열심히 밑에 보고 5분이야. 그래서 내가 정말 아니, 이 사람은 말도 빨라서 빨리 할 수도 없는 거야. 속도도. 이 15분 나는 봐야 돼. 그 5분 뚝딱 그거 나 되게 좋더라고. 아주 명확하지. 책 여기 있어. 내가 책 썼어. 좋더라고. 명확하지. 명확해. 그런데 그 책은 뭐냐면 그걸 그대로 글로 푸는 거야. 그럼 자기 말을 글로 푸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그 글 쓴 거 읽는 거야 이 사람이. 이게 준비를 많이 하는 사람이지. 그런데 아주 명확하고 그 핵심을 탁탁 뽑는 굉장한 힘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모처럼 구독 좀 눌러줄래 했더니 그렇게 복잡해갖고 못 눌렀어. 너도 그게 좋아서 구독도 누르려고 그랬어? 아니 나는 내가 좋으면 그 값을 해야 된다고 항상 좋아해가지고 구독을 해주거든. 그건 아주 좋은 거지. 근데 그게 복잡해가 안 돼서 시간은 없어 죽겠는데 막 버벅대다가 아유 다음에 하자고 일단은 또 나와서 다음 거 듣고 이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반면에 지은생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연결돼서 알고리즘으로 계속해서 보는 그 이제 사람마다 성향의 그 차이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는 동영상을 그냥 뭐 고르지 말고 여러분들 보든 안 보든 그건 선택하시고 고르지 말고 내가 올릴게요. 선생님한테 연결된 걸 다 해주세요. 링크 해주시면. 근데 이거 보면은 사람이 계속 보게 되잖아요. 막 보면 또 다음이 궁금하고 또 요거 하면 또 뭐를 또 다음에 이러면 여기서 못 빠져나올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공부라는 게 안 빠져나와야지. 그 속에서 헤엄쳐야지 공부가 내게 되지. 힘들어 언니. 시간이 너무 없어. 그러면 너는 그렇게까지 보지 마. 그냥 내 얘기만 들어. 응? 보면서 시간이 참 없는데 이걸 다 어디까지 내가 이걸 봐야 이제 저럴 것 같아서 내가 많이 안 올린다. 너무 재밌어. 어쨌든 그래갖고 일단 우리가 너무 익숙하잖아 사실은 단어는. 근데 정작 내가 그걸 알고 있나? 단어만 알고 있는 거지 내가 진짜 알고 있나?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이드가 있냐. 그리고 무의식, 아까 지은쌤 말했듯이 집단 무의식, 의식, 무의식, 전의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알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 낯선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착각을 많이 할 뿐이지.
그래서 이번에 그걸 한번 좀 정리하면 좋겠다 싶어갖고 그거를 몇 개 올렸는데 그 오븐 뚝딱의 그 사람이 한 거 그것이 굉장히 명확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사람이 딱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발음이 좀 안 좋아. 그래서 그렇죠. 그 끝이 좀 이렇게 그런데 잘하는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 거 옛날부터 좀 이것저것 많이 좀 들었거든. 근데 개념 정리하고 그럴 때는 딱 좋아, 그 사람께. 그런데 그거 말고 어떤 여자애가 한 거 있잖아. 그것도 굉장히 정리를 잘했더라고. 그게요? 나는 그 여자 거 다 듣다가 다 끝까지 못 듣고 얘는 뭐 이렇게 중언, 무언, 중구난방 정신이 하나도 없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좀 아마추어를 자꾸 강조하는 느낌 같은 게 있었어. 자기 의견이라고. 자기가 자기 의견을 아마추어라는 거, 자기가 공부하는 거 올린다라는 거를 그거 드러내는 건데, 이 사람은 그 흐름을, 나 같은 경우는 그 김철영 씨도 좋지만 그 여자의 것이 훨씬 더 잘 들려. 오히려. 나는 그 남자 훨씬 그런 게 좋아. 나도. 이 차이야, 이게. 나는 그것도 진짜 좋아하니까 내가 오래전 이 여자는 처음 발견한 건데, 이번에. 너무 재밌다. 어쨌든 뭐 그거 따지면 진짜 우리 애니어그램 공부하니까 그건 나중에 하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들었던 걸 기억을 하고 그냥 내가 객관적으로 다시 설명할 수는 없고 내가 느낀 것만큼 그냥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충하면서 같이 들어보세요. 내 언어로 다시 설명을 할 때 좋은 그림이 무의식에서 좋은 그림이 나는 거기에서 나온 그림을 내가 좀 올렸다가 이렇게 그림으로 초조 안으로 들어가는 그림 그걸로 올렸다가 이걸 바꿔버렸어 내가. 이 그림이 더 나는 낫더라고. 그래서 이걸로 바꿨는데 이 그림만 좋아. 자 여기에서 요 그림에서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일단 큰 틀을 보면은 우리들의 의식은 이렇게 큰 바다를 비유를 했을 때 요만한 섬에 불과할 정도를 5%인가 정도밖에 안 쓴다고 그랬어. 우리 의식이.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적게 의식화돼서 나오는 거는 그 정확한 프로그램은 프로테이지는 내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5%로 내가 기억을 하거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왜 그 바다에 뜬 독담배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고 그러거든. 그런데 그 의식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야자수 나무같이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 페르소나라는 거야. 내가 아니라는 거야. 이 페르소나는 무엇으로 에고가 다양한 얼굴로 드러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나의 말하자면 진화를 찾는 건 절대 쉽지 않다. 내 페르소나를 내가 할 때 내 페르소나를 나라고 인지하잖아. 여기서 나오는 게 뭐야? 지킬과 하이드.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신화가 뭐 야누스. 뭐 이런 것들이 되잖아. 그거를 나라고 고착돼서 생각을 할 때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유연하게 보라는 거야.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 노래 있잖아. 응? 그런 것처럼 유연하게 보라는 거야. 그 유연하게 페르소나는 그래도 조금 보는데 힘들지 않아. 의식돼서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정제시켜서 만들어서 내보내는 모습이니까. 이 페르소나를 유연하게 잘 바꿀 수 있을 때 사회성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일반적으로 말할 때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페르소나라는 단어가 가면이라고 해서 언뜻 부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건 절대 가면이 아니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 그런데 이것이 페르소나를 그때그때 잘 바꿔서 쓸 수 있는 것이 유연성 있는 거고 사회 적응력이 뛰어난 거고 그 사회 적응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사이에서 만들어진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있잖아. 집단 무의식은 이따 조금 다시 설명하겠지만 인류 전체의 집단 무의식이 있고 우리 가족의 집단 무의식이 있고 우리 사회의 집단 무의식이 있고 그 집단 무의식도 종류가 다양하게 또 이렇게 펼쳐져 나가겠지. 최소한 이 사회 집단 무의식에서 표상돼서 나오는 게 뭐야? 이데올로기잖아. 우리는 이런 생각, 이런 두려움이 있는 이런 것을 어떻게 이렇게 포장을 해서 울타리를 만들어서 안전해지느냐.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야, 사상인 거야. 그게 우리라는 울타리가 되는 거야. 거기에 잘 적응하는 건 뭐야? 내가 집단 무의식에 잘 적응하는 것은 깨어난 집단 무의식에 내가 깨어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신경증에 걸리는 사람, 이건 이제 캠벨의 말이야. 조세 캠벨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그래서 신화가 집단 무의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집단 무의식, 아직 깨어나지 않은 집단 무의식을 깨우치는 사람들은 사회 부적응자들이 많다. 그러겠지. 응? 깨어난 집단 무의식이 이데올로기화 돼갖고 우리의 법을 만들고 무슨 틀을 만들겠지. 그런데 이 넓은 곳에서 깨어나지 않은 집단 무의식도 있을 거 아니야, 아직. 그거를 깨우치는 자들이 언뜻 보면 사회 부적응자들이다. 그들이 몽유병자들이거나 특히 예술가들 중에서 약간 천재적 끼가 있는 예술가들이거나 그 다음에 사회에서 볼 때는 영웅이다. 그랬을 때 그걸 그러니까 깨어나지 않은 그런데 나로 인해서 깨쳐야만 되는 재수 못 붙어서 그랬든 응? 너무 그 사랑을 받아서 그랬든 소명의식이 너무 큰 사람 개척해야지 되는 집단 무의식을 개척해야지 되는 소명의식을 타고난 사람들이 언뜻 보면은 부적응자일 수밖에 없다. 영혼이 그래갖고 그런데 그것을 건강하게 풀어내지면은 영웅이 되는 거고 그것이 풀어내지지 않고 불건강한 상태에서 이렇게 고여 있으면은 정말 이제 사회 부적응자가 돼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마약 중독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소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다. 우리 예전에 공부할 때 그런 얘기 있었잖아. 그 신비주의자로 빠져들어가는 것과 신경 해리증을 겪는 사람과 해리 현상과 결혼하는 현상은 똑같다.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들이 그러니까 명상을 해서 마음이 이렇게 고양돼 갖고 시공을 쏟아서 느끼는 어떤 충만함 같은 거,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그런 충만함 같은 것에 그 충만함의 그거나 그야말로 달만초 피워서 해리 현상에 빠져서 휙 가는 그거나 현상적으로 그 감정의 그거는 거의 비슷한 거다. 그런데 충만함은 영웅적인 느낌인 거야. 그것을 알아차려서 그 기운으로 세상의 발을 딛고 다시 그 기운을 확장시켜서 집단 무의식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게 영웅인 거죠. 그런 약해갖고 뿅 가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서 세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렇게 주변에 있는 거잖아. 이거는 꼭 약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누구도 이것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야. 광신자들. 무당인데 그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 광신자들, 맹신자들. 어떤 것에 이게 옳다고 거기에 꼭 생각. 이순씨가 없어졌어요. 있어요. 있어요? 왜 없어졌지? 내가 자꾸 몸을 움직여야 돼서 정신 사나울까 봐. 오케이. 그래. 어쨌든 들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내가 놓쳤어. 광신자들. 광신자나 맹신자들도 사실은 신경 해리 현상에 걸리는 거라는 거야. 약 먹는 것만이 아니고. 그래서 토마스 머튼 같은 그 명상가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지 되는 것은 기도 열심히 했을 때 영적 허영에 빠지는 것과 진짜 그 하느님을 만나는 것과 분별해야지 된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평화스러운 상태에 들어갈 때는 절대로 어머 너무 좋아 이런 느낌 드는 것은 드물다. 처음에 만날 때는 여기서 막 반항심이 일어나고 오히려 어둠 속에서 막 헤매게 돼갖고 스트레스 받고 굉장히 고통을 받는다 심리적으로. 그러다가 만나지는 건데 그냥 이렇게 뿅 가서 기도하다가 너무 좋아 막 이렇게 해갖고 이 세계로부터 이렇게 훅 떠나는 것은 그건 영적 허영이다. 이것을 영적 교만이다. 이걸 분별 못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명상하는 거 할 때 특히 그걸 분별하려는 의지를 가져야지 된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지 된다? 사막에 들어가야지 된다. 이 사막이라는 건 뭐야? 절대 고독 상태로 들어가는 거다. 여러분들 사막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언어로 다른 걸로 바꿔보세요. 배철현 씨는 그 언어를 뭐라고 써? 동굴이라고 쓰고 저기 성경에는 그걸 뭐라고 써? 광야라고 쓰고. 자 그러면은 또 뭐가 있을까? 코라? 코라. 코라는 이제 동굴. 플라톤이 말하는 동굴이 코라고. 플라톤의 동굴. 그 다음에 사막, 광야. 이걸 조금 더 실질적으로 말하면 고통. 이런 게 전부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속에 은총이 있다라는 말을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은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헷갈릴 수는 있지만 고통 자체가 나를 사막화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를 이 전체의 무리 속에서부터 분리시킨다는 얘기야. 그 속에서 내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셀프와 이렇게 만나지는 거라는 거예요. 얘기가 이제 다시 돌아갈게요. 그렇게 무의식이 있고 이제 의식에서 내가 페르소나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의식에서 페르소나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이렇게 움직여진다는 거. 그런데 프로이드는 여기에서 의식 다음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전의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밑에 무의식이 있다고 생각했어. 이걸 먼저 하는 게 낫겠다. 의식 다음에 전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는데 프로이드가 생각하는 무의식은 억압된 의식으로서 음으로 위장돼서 나오는데 이게 성적인 것과 연결된다. 거의 그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춘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들과 연결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프로이드가 이 정신질환 이거를 연구를 하는 이 시점이 언제냐면은 최면술이 그 당시에 발전을 했어. 이게 19세기에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면서 뭐고 저기 오징어 게임에서 그 권력자들이 막 팽창해갖고 나중에 권태 빠지기 직전에 어떠한 욕망이 막 펼쳐날 때, 예, 그 억압되는 어떤 것들과 연결되는 시대적 상황도 있어. 그때 그렇게 되면서 제국주의가 더 강화시킨 게 뭐냐면 가부장제도라고 해요. 가부장제도가 강화됐다라는 건 뭐냐면 여성이 점점 더 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그 신경증이 이게 이거 뭐라고 그러지? 그 스트레스 히스테리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거야. 그 히스테리를 치료하는 걸 뭘로 치료했느냐면 최면술로 치료했어. 많은 경우 최면술이 그러면은 결국 뭐야? 무의식에서 풀어져 갖고 나도 모르게 우르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다가 그걸 보니까 프로이드가 최면술 하는 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연구를 한 거야. 그래서 정신분석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만든 거야. 이 시대적 상황과 이게 맞물려서 정신분석학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야. 그때 자기가 연구한 것에 봤을 때는 성적 억압이 가장 커다란 문제였다. 그러나 왜? 모두가 자기한테 꽂혀 있는 것이 더 잘 보이기 마련이잖아. 우리가 임신하면 에벤세람만 보이고 내 아들 군대 보내면 군인만 보이는 것처럼 이 사람한테는 그들만 보인 거야. 그러니까 환경적 요인 때문에 여러분들 프리도 환경적 요인은 대충 다 들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이 막 이렇게 부각된 거야. 근데 그건 분명히 좋은 역할을 했는데
그 제자로 들어온 20년인가 30년 아래인 카를 융이 제자로 들어왔을 때 선생님 그거 진짜 다 맞는 것 같은데요. 너무 참 좋은데 근데 너무 그 성적인 것만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꼭 그것만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거를 이 사람 양보할 수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융은 자 여기서 봐봐. 정신 분석학에서 분석 심리학을 발전시켜. 그래서 다른 자기 하나의 학파를 만들어. 뭐가 들어가? 심리학이 들어가. 그래서 융은 굉장히 여기저기서 학문적인 측면에서 많이 다뤄주고 인기도 있고 그러나 실제 아주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은 전식학이라는 거야, 심리학이라는 거 이렇게 세분화돼 갖고 이쪽도 걸쳐 있는 것 같고 저쪽도 걸쳐 있는 것 같아 갖고 사람들이 애매하게 받아들이다가 이제 이게 통합이 되면서 융은 더 이렇게 살아나는 것 같아. 그랬을 때 이 사람은 그러니까 프로이드하고 융의 분리되는 지점이 이 성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분리되는 거야. 융은 그쪽에 꽂혀갖고 그쪽에다가 이제 자기의 키워드를 딱 잡고 그걸로서 이렇게 딱 펼쳐나간다면 프로이드는 그런다면 융은 무의식도 인정하고 이것 당신 뜻 다 맞지만 나는 그렇게 성적이고 부정적인 것만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아가고 한 것이 바로 전의식이 아니라 의식에서 개인무의식과 집단무의식을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 개인무의식은 뭐야? 개인무의식은 사적인 거야. 내가 꿈을 꿨어 오늘. 꿈을 꿨는데 갑자기 뭐가 나타났을 때 나의 어제 오늘 나의 내 역사에서 나는 나의 사적인 꿈 해몽하는 꿈 이게 개인무의식이라면 거기에도 예지몽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 개인무의식이 확장돼서 풀어질 때는 뭐가 되겠어? 예지몽 같은 경우는 어떤 측면에서 내가 꿈을 꿨는데 갑자기 조개를 막 주었어. 아 태몽이야. 이건 뭐 집단무의식인 거야. 그런데 꿈을 꿨는데 누가 이렇게 됐어. 갑자기 뭐 아버지가 나타났는데 어쩌고저쩌고 했어. 그거는 지연쌤 꿈이야말로 개인 무의식 막 날아다니는 거 있죠. 집단무의식이 훨씬 많아 지연이. 아 그런 거예요? 지연이는 집단무의식이 더 많아. 그것이 집단무의식 속에 개인무의식이 있는 거야. 막 칼라로 날아다니셨다는데 그게 집단무의식이에요? 집단무의식이지. 그러니까 칼라로 날아다니는 그 행위는 저의 어떠한 자유에 대한 의지일 수 있지만 그 행위 속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것들 이것은 집단무의식적인 것들이 많아. 날고 싶은 인간의 꿈 같은 건가요? 그렇지. 그리고 여러분들 잘할 때 뱀꿈 많이 꾸잖아. 그거는 뱀꿈 꾸면 키 큰다고 그러고 어디 떨어지면 키 큰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이 이제 집단무의식에서 풀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연이의 개인무의식은 어떤 거냐면은 지연이가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다. 그 남편 그 문제 일어나 그거 알기 직전에 몇 개월 그러니까 1, 2개월도 안 돼. 걔가 꿈 이야기를 몇 번 했어. 몇 번 했는데 굉장히 안 좋은 꿈을 꿔. 걔가 계속해서 뭐 강화문에 있는데 갑자기 어느 동굴에 쑥 들어가고 그랬는데 기억이 살짝 나는 것도 같다. 굉장히 안 좋은 꿈을 꿨는데 그래갖고 너무 기분이 나쁘고 뭐 이런 것이 있었어 걔한테. 그때 한 두서너 개 안 좋은 그런데 굉장히 초현실적인 느낌의 꿈 이야기를 했었어 내가. 근데 그랬을 때 얘가 저랑 베스트 프렌드였던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남편 소식을 들은 거야 따지고 보면. 근데 그 투병하시고 그 왜 우리 그 지연쌤이랑 중간에 한번 밥 먹으러 갔을 때 나 어저께 날아다니는 꿈 꿨어 완전 칼라로 그래서 중간에 하셨었잖아. 좋아진다는 얘기야. 나는 지연이 남편 살 것 같아. 지연이가 그 꿈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독특한 힘이 있거든 지연이한테. 그래서 나는 거를 이렇게 제어할 수 있으셨대요. 내가 이렇게 그만 날고 싶을 때 그만 날고 더 날 땐 날고 뭐 이런 꿈을 꾸셨다 그랬어. 흔들리긴 하잖아. 잘 될 것 같아. 아니 오늘은 다른 일이 있어서 못 온다 그래서 그것이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는 거지. 섞여 있는데 집단무의식이라는 것은 확장돼서 보여지는 거.
그래서 공유하는 거야, 같이. 그것이 뭐를 낳는 거야? 관습법을 낳는 거야, 따지고 보면. 관습법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끼리 흐르는 법. 말을 굳이 안 해도 그건 당연히지. 우리가 그 유교 사상 같은 건데 누가 불교 신자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든 상관없이 우리들 안에는 내재되어 있는 장유유서의 그 정신들이 들어있다고. 밑바닥에. 그것이 잘 안 지켜질 때 이상하게 껄쩍지근한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집단 무의식인 거야. 우리만의 그 집단 무의식이고 예전에는 그게 관습법으로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것이 많이 약화돼가고 있죠. 약간 이런 건가? 그 제 동생이 와이프가 일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안 지내고 일본식으로 내 동생이 한다고 그랬을 때 괜히 속상해. 내가 아니야 그럼 제사 내가 지낼게 약간 이런 느낌. 그렇지. 그게 유구적 그런 게 남아있는 거지. 그렇게 나뉘어진다는 거야.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이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건너뛰는데 그 프로이드는 억압된 의식으로 과거적인 것을 정신병력적인 측면으로만 자꾸 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미래지향적으로 간다는 거잖아. 그래서 정신질환자만 걸리는 거 우리 모두가 같이 꾸는 꿈이다. 그리고 이거는 미래지향적으로 가능성, 그 꿈을 잘 우리가 읽어내면 가능성 있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집단 무의식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표상화돼서 나타나는 것이 뭐다? 신화다. 그러다 보니까 인류들이 그러니까 지구촌에 있는 그 인류라는 종이 가지고 있는 큰 집단 무의식이 신화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교류도 없고 뭐 서로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신화 구조가 다 똑같다. 비슷하다. 입은 옷만 다르지 이게 비슷하다. 이거를 주석 캠벨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연극이라고 표현해. 대본은 똑같은 대본이야. 로미오와 줄리엣을 하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것이 서울에서 표현될 때 입는 옷하고 로마에서 표현될 때 입는 옷하고 그 배우들이 분장하는 게 달라. 공간 꾸미는 것도 달라. 근데 얘기하는 로미오와 줄리엣 그 스토리 라인은 똑같은 거야. 이렇게 어떤 집단 무의식으로 그러니까 표상돼서 나타나는 것들. 우리 그건 너무 많이 보잖아. 신데렐라와 콩쥐팥쥐. 콩쥐팥쥐가 나올 때 신데렐라가 나왔겠어? 아버지 위에서 죽는 심청전과 여기는 여자로 그러니까 훨씬 더 또 가부장적인 건 훨씬 더 심한데 효심까지 들어가지만 이게 우리나라 문화의 특성이야. 동양 문화의. 효심이 들어가서 내가 죽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죽잖아. 저쪽 동네는 되게 정복의 개념으로 죽어. 응? 이런 어떤 것들이 거기에도 많이 드러나는데 이런 것들 집단 무의식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인간이 그 전장터 속에 있고 막 정말 그런 것 같아도 집단 무의식이 깨어나면서 약간 이렇게 의식이 고양된다. 집단 무의식이 많이 깨어날수록 의식은 고양되겠지. 집단 무의식이 깨어났을 때 집단 무의식이 다 좋은 것만 있겠어. 당연히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겠지. 근데 안 좋은 것이 깨어나서 의식화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그 좋은 거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신적 속성을 지향하는 영웅적인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 하려고 해? 개선하려고 하지. 그러면서 인간 의식의 전반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집단 무의식에서 신화가 나온다라는 건데 요걸로 다시 돌아봐서 인간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 무의식 속과 집단 무의식인데 개인 무의식 속에 컴플렉스들이 많이 있다. 컴플렉스라는 것은 절대로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컴플렉스하면 우리는 그 자꾸 열등감 이것만 생각하잖아. 그게 아니라 컴플렉스는 어떤 관념이나 이미지와 강렬한 감정 에너지가 같이 이렇게 결합돼서 컴플렉스라는 것이 복합적이라는 뜻이잖아. 이게 여러 가지 것들이 결합돼서 응축되어 있는 어떤 기운인데 되게 그게 부정적인 것이다 보니까 응? 그게 컴플렉스 이꼬로 열등감 부정적인 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더라.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만은 않다. 그래서 컴플렉스를 잘 우리가 알아서 극복을 할 때 우리는 여기서 컴플렉스를 좀 거칠게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 격정 거야. 그치? 애니어그램적으로 보면은
격정으로 드러나는 것을 극복을 한다는 것은 뭐야? 덕목의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같은 것을 극복을 한다는 것은 격정의 덕목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의 격정이 나의 덕목으로 어떻게 펼쳐지나를 보면은 나의 컴플렉스가 나의 탤런트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지향해서 가는 걸 뭐라고 하느냐? 자기화라고 합니다. 목표를 가짐으로써가 뭐예요? 가짐으로써죠? 가짐으로써 목표를 갖고 지향한다는 애, 지향점 갖는. 자, 컴플렉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너무 알겠죠? 이거 하고 나서 모르는 거를 같이 다시 나눠봅시다. 그 다음에 집단 무의식과 개인 무의식을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개인 무의식은 후천적 무의식. 내가 살면서 느끼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표현되는 거고, 집단 무의식은 인류 종족적 선천적 무의식이라고 표현했어. 이건 그냥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겠잖아. 그래서 에고에서 셀프로, 우리 맨날 얘기하는 거. 에고에서 셀프로 들어가는 게 우리가 자기화시키는 거다. 우리는 이걸 꿈꿔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요 에고에서 셀프로 들어가는 요 셀프는 무의식 안에 있다. 셀프라고 하는 것, 여기에는 무엇들이 있느냐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일단 처음으로 드러나는 건 뭐다? 의식은 드러나는 거니까 태양이라고 하자. 태양에서 비춰지는 뭐가 있어? 그림자가 있다. 이 그림자는 누군가는 개인, 그 여자 표현에만 개인 무의식에다가 집어넣고 누군가는 집단 무의식에다 집어넣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얘 나는 당연한 거지야. 이게 딱 갈라질 수가 없는 거잖아. 이건 이수가 같이 섞여서 같이 도는 거니까. 그림자가 있다. 두 번째 뭐가 있다? 내가 아담이었을 때, 자웅동체였을 때에 내 안에 있는 무스가 있다. 제 안에 있는 아니마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것으로 내 안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이속에 지금 내재되어 있다. 그것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본능과 원형들이 있다. 이 원형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그 구분하기를 어떻게 구분했느냐면, 본능은 내 언어로 표현하면 동물적 속성을 지향하는,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것을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지향해서 흘러가는 에너지. 그래서 그것이 세상을 이끄는 전쟁이 일어나고 뭐 자본주의가 막 하고 이러한 것들. 이거 원형은 실질적으로 셀프를 지향해서 그리워하는 어떠한 그러한 마음 상태라고 여기에 비슷하게 표현을 했어. 우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신적 속성을 그리워하면서 그쪽을 향하는 기운. 그냥 여기서 그냥 아케타입으로 우리가 보자고. 그 다음에 본능은 근데 이것 또한 이거 어때? 섞여서 돌아간다. 우리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뭐든지 이건 언제나 이렇게 섞여서 돌아가는 거야. 응? 이렇게 우리 안에 무의식이 구성이 돼 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는, 청년기에는 어떻게 해야지 된다? 청년기 제가기에는 열심히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페르소나를 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야지 되고, 그때 여기에 있는 셀프를 찾겠다고, 그러니까 세상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어. 열심히. 그래서 실제로 자기를 찾는 일은 언제부터 가능하다? 중년 이후부터 가능하다라는 거를 아마 우리의 융 선생이 얘기를 했나 봐. 그러니까 이 여자도 그런 얘기하고 아까 그 5분 똑딱도 그런 얘기하고 하는 건 융 선생이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서 자기 찾는 작업이라는 것은 어린 시절에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쩔뚝발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응? 그러니까 자기 찾는다고 했을 때 젊은 시절에 자기는 뭘 찾는 거야? 건강한 페르소나를 찾는 거야.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건강한 페르소나를 찾는 거라면, 이 페르소나가 품고 있는 실제 존재 자체에 대한 느낌, 이거는 살아보니 이렇더라 라고 하는 것은 중년기 위에 나타나는 거다. 찾게 되는 거다. 이것을 힌두교에서는 어떻게 표현해?
처음에는 열심히 학습기 공부를 하고 두 번째는 뭐를 한다? 집안을 뭐 가주기. 제가 이렇게 표현해. 집안을. 이때 집안이라는 거 수신. 제가 했을 때 집안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산다. 그러 다음에 열심히 살고 난 다음에 준비를 해서 임석이 준비를 해서 이게 뭘 준비를 하는 것을 자기화시키겠지. 자기 셀프를 찾기 위한 것을 준비를 해서 유랑기 떠나는 거다. 그래서 뭐가 된다? 금가 되는 거다. 같은 맥락이잖아. 우리가 하는 얘기나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이 공부를 해도 아이팀에서 공부하는 것과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는 것과 굉장히 달라요. 같은 내용을 공부해도. 지향점이. 나는 걔네들한테 뭘 찾아주는 거냐면은 건강한 페르소나를 찾아주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한테 건강한 페르소나를 찾는 게 아니라 셀프 찾으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같은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셀프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셀프 찾으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뭐가 있어? 일단 내가 어떤 페르소나를 썼는지를 알아야 그 페르소나를 벗고서 셀프를 찾으러 가지. 근데 어떤 페르소나를 썼는지를 일단 분별하는 힘이 뭐야? 자기를 떨어뜨려서 보는 힘인 거야. 근데 이게 페르소나는 그래도 보여.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갔을 때 비춰지는 것들, 그림자로 드러나는, 컴플렉스로 드러나는 것들은 그 또한 부정적인 페르소나라고. 이게 방어 기제란 말이야. 이 셀프가 보호되기 위한 방어 기제로서 부정적인 것들인데 이걸 볼 용기들이 없어. 그래서 이것이 조금만 건드려져도 어떻게 되느냐면 너무 이게 따끔따끔거리고 고통스러우니까 가능한 한 안 보려고 그래. 그래서 직접 보는 게 힘드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접하는 거냐면 남의 그림 보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드러내놓고 젊은 시절부터 보는 사람들이 누구야? 예술가들이야. 예술가들은 젊은 시절부터 페르소나하고 뭐 그거 찾아가는 거야. 우리가 말하는 그 위대한 예술가들, 미술사에 나오는 예술가들. 그 차이가 있는 거야. 그쵸? 그런데 내가 내일 모레 할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뭘 하자는 거야? 일단 내 셀프 보자는 거야. 아니 셀프가 아니라 내 페르소나 정확하게 보자는 얘기야. 내 페르소나가 나라고 나가 지금 우리의 키워드야. 다음 주 목요일날 할게. 이 나를 뭘로 볼 거냐. 누군가는 어떤 페르소나 하나를 나라고 갖고 올 것이고 누군가는 셀프를 찾는 여러 가지 페르소나를 자기라고 갖고 올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걸 이렇게 들어보면서 우리가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걸 보고 있구나를 확인하는 시간인 거야. 그 시간이.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페르소나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내 남성성으로 움직여지는 아니무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들 유기적으로 쓰세요. 드러나는 페르소나는 뭐로 보여요? 누가? 지금 언니, 선생님. 나? 응. 지금 여기에서는 이거 너무 간단한 거. 여기서는 나는 선생으로서의 페르소나야. 세윤이한테 가면은 엄마로서의 페르소나. 그러니까 세윤이가 헷갈릴 때는 엄마이면서 선생일 때 내 엄마가 얼굴 두 개를 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었는데 지금은 엄마가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는 게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를 이렇게 어떤 멘토 역할도 하지만 엄마가 선생으로서의 페르소나에 열중을 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완전 집중 안 하잖아. 숨을 쉴 수 있는 거야. 그걸 좋아. 약간 모든 아이들이 다 그걸 좋아해. 자기의 입장에서 좀 좋죠 그게. 그래? 근데 막 또 그 왜 엄마의 사랑을 그래도 너무 또 엄마가 나만 어렸으면 안 보라고 되지. 하는 애 있잖아 또. 그걸 엄마가 그렇게 안 본 거지. 안 보니까 나만 봐달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세연이가 저만 보고 있다란 어느 한 부분에 대한 믿음이 깨지잖아? 그럼 바로
엄마 나라고 이거를 사인을 또 보내. 해. 내가 딸이라고 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자기한테 집착하는 그 기운이 없는 상태 믿음만 있어야지. 어렵네. 아주 델리케이트한. 아주 델리케이트한 부분이야 이거 이거. 엄마나 아빠한테 바라는 게 그거잖아. 자, 그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정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잠깐 여기서 나 화장실 좀 주고 여러분들이 얘기해. 그래서 이렇게 말이 빨라졌구나. 나도 화장실 갔다 와야 돼. 나도 화장실이 각각에서 좋네. 진짜. 엄마 떨어졌으니까 좋아. 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 기형적인 것 같아요. 독립된 것 같아. 네, 그러니까 그동안의 삶이 참 기형적이었구나. 머리로는 내가 이제 뭐 뿔뿔이 단 3명 가족인데 흩어져 살 거 벌써 저녁에만 어차피 집에 들어가는데 라고 했지만 확실히 그 밑에 있었구나. 어저께 세대 분리 독립 그러니까 전입 신고하면서 했어. 야 이제 드디어 내가 독립 진짜 세대주 1세대 가구가 됐구나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제 나이에 밟아야 관혼상제는 확실히 밟는 게 좋다라는 거를 참 뒤늦게 느껴요. 왜 그런 걸 만들어놨겠어?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나약함 너무 나약함이라서 이게 떨어져 나가는 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혜가 몇 살이지? 몇 살에 저요 나온 거지? 69년생 53세 지금 사실 애가 지금 할머니가 될 나이에 지금 금리가 몇 살이지? 아니 그 커피 마신 시간이 비슷해서 그러나 화장실 한 시간이면은 이제 가야 되는 몸의 그 장의 길이가 거의 비슷하다는 뜻이지. 그 나이가 비슷하니까. 아 그렇구나. 내려가는 또 속도도 애들은 또 확 빨리 내려가고 천천히 내려가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페르소나라는 게 이거를 여러분들도 내가 내 얘기할 동안 여러분들 걸 한번 생각을 해봐. 같은 친구들이라도 다 달라. 특히 나처럼 그 이렇게 예민하게 그 사람들 반응을 알잖아. 그러니까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을 때의 내 모습과 대학 친구 만났을 때 내 모습과 이게 조금씩 다르단 말이야. 그런데 이건 뭐냐면 실제 나는 이런 친구든 딸이든 남편이든 누구든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는 관계가 제일 좋은 거야.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관계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소영이를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걔랑 만나면 이것만 밤새도록 하다가 그냥 헤어진다고. 그러니까 걔가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 있는 거야. 일상은 거의 안 나눠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굉장히 재미난 얘기인데 얘가 가끔 이제 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꽂히는 거 있으면 책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택배를 보내. 그냥 보낸다 안 보낸다 말도 안 하고. 근데 책이 왔는데 무슨 책이 왔냐면 주식책이 와서 주식책이 뭐 차가운 뭐 어쩌고저쩌고 굉장히 유명한 주식책인가 뭐 이게 있다는 거. 아니 그래서 얘가 도대체 나한테 지금 이거 주식을 하라는 거 뭐예요? 근데 얘가 그 한 2, 3개월 전에 굉장히 힘든 일이 좀 있었거든. 나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서 야 근데 문자를 보낸 거지. 책 찍어서 이거가 왔는데 그래 내가 정신 차리고 돈 벌으라는 얘기지. 알았어 내가 어쨌든 노력은 해볼까. 도대체 안 읽힌다 야 내가 그랬거든. 그랬더니 얘가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왜 그 책이 안 오나 내가 너무 걱정했더니 너한테 보냈구나. 어머머.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니까 내일 스터디를 하는 날인데 책이 오늘까지 안 와갖고 이게 뭐야. 그래서 지금 빨리 다시 보내래. 그래서 내가 볼게. 그냥 너 다시 사. 내가 보내면 더 늦어. 지금 빨리 쿠팡으로 시켜. 걔의 페르소나도 나의 페르소나도 우리는 일상을 안 나누면서 걔가 그렇게 주식을 하고 이런다라는 거를 전혀 모르진 않았지. 좀 그래서 얼마 벌고 그래서 야 그런 것은 나도 좀 시켜줘. 그랬더니 야 그런데 그 위험해서 안 돼. 그래서 맞아 내가 돈이 있어야지 하지. 내가 이러고서 이제 어쨌든 그런 말았는데 이렇게 다른 거야.
그러면은 그 젊은 시절은 어떤 생각하냐면 이거는 진짜 내가 조금 뭔가 거짓말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사번이가 얼마나 진정성에 걸리겠어.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었어.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내가 한 40 넘어서부터 이제 그게 내가 명확하게 된 건데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할 때 이게 왜 우리 피가 돌 때도 이렇게 모세 혈관이 있고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잖아. 그런데 모세 혈관이 터져도 막 그렇게 커다란 문제가 없지만 근데 모세 혈관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 그런데 동맥이 끊어지면 큰일 나잖아. 그런 식으로 어떤 이어지는 어떤 관계 속에서 이 굵은 선을 이어서 그걸로 소통되는 관계가 있고 얇은 선으로 이어지는 관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나는 그 얇은 선으로 이어지는 관계들에 쏟았던 에너지들을 자르기 시작한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향해서 50이 넘으면서 임석기를 지나고 유랑기를 가는 이러면서 나는 이 동맥으로 연결되는 인연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인연들을 찾아서 길을 가다 길을 찾듯이 그런 인연들을 찾아서 연결해서 만나려고 하고 교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실핏줄은 말라진 인연들 이파리 떨어지듯이 일부러 자르지는 않지만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해 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것을 구분을 못하고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고 집중도 안 되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바쁘지만 지금은 내가 확실하게 한쪽으로 집중이 되거든. 집중이 되면서 그렇게 뭐 가끔 가다가 이파리로 폴락폴락 오를 때 가서 같이 폴락폴락 해주고 이런 것도 한단 말이야. 이렇게 내 안에서 정리하는 게 내가 페르소나를 정리하는 거야. 내 안에서. 정리를 왜 해? 자기화. 나를 찾는 데 집중하는 시간. 그랬을 때 내 존재감이 튀어나오는 거라고. 이걸 어린 시절부터는 못해. 어린 시절에는 뭘 해야 된다? 재가기까지는 내 건강한 페르소나를 찾아갖고 떨어지지 말아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융이 자기화, 그게 누구야? 프로이드는 병리적 현상을 해서 과거적인 걸 푼다면 융은 무의식을 일반화시켜서 미래지향적으로 푼다고 했을 때 이 자기화시키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신화를 공부하는 것도 이 자기화시키는 과정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야. 실제로.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럼 내 안에 있는 아니무스는 무엇일까? 아니마가 남자 안에 있는 여성성이고 아니무스가 여성 안에 있는 남성성이라고 알고 있어 내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 무스 이러면 남자잖아. 그런데 내가 아니무스는 무엇일까? 라고 봤을 때 나이가 들수록 무의식 속에 있는 그래서 왜 남자들은 나이 들면 점점 여자화 된다는 얘기들을 하잖아. 드라마 보고 찔찔 짜고 생전 나이 들더니 이상해졌어. 꼭 여자처럼 변해. 여성성, 남성성을 아주 대표적으로 어떻게 말했냐면 여성은 관계지향, 남성은 독립성.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이 들면 서로 바꾸면서 남자는 관계 안으로 들어오려고 여자는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자기를 더 그렇지. 독립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바로 그런 것하고 똑같은 것에서 그럼 나한테는 어떻게 드러나는 거야? 나한테는 그야말로 아니무스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관계들을 정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예 같은 경우는 관계를 굳이 정리 안 해도 저절로 정리가 돼 있어. 정리를 하잖아, 네가. 관계를 잘 못 맺으니까 관계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게 있는 거나 잘 지켜. 이게 관계가 엉키지가 않잖아. 나가봐. 훅 하면 관계가 그냥 확 엉켜버리잖아. 진짜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 휴가 갑니다. 진짜 가는 거야? 나 노래 부르려고 하는데. 내가 이따 그거 올려줄게. 그거 굉장히 큰 행사더라고. 그거 합창대 그거? 그거가 금요일이야? 합창단 들어간 지 2주 만에 발표를 하는 거야? 근데 노래가 쉬워. 그래갖고 그 부분이 그렇게 확 엮이잖아. 엮일 때 웬만하면 또 그렇게 내가 예전에는 못 끊어냈어. 그런데 일단 우선 엮이는 거 잘 엮여.
엮였다가 이렇게 보면서 끊어내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엮인 후에 선택을 해. 그러니까 엮이는 거가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관계지향적이다 보니까 거의 무의식적으로 일단 엮여 어떤 상황이 되면은 된장을 꼭 찍어 먹어봐야 알아. 자기 안 엮이는 것 같지. 자기는 나보다 더 많이 엮여. 나 엄청 끊어내. 나. 엄청 끊어낸다는 얘기는 뭐야? 아, 엮인다는 얘기야. 엄청 많이 엮였다는 거지. 아니 끊어내기도 하지만 끊어낸다라는 의지가 생긴다는 것은 엮이는 것에 대한 반항의지란 말이야. 두 분 다 주변에 사랑이 많으신 것 같은데 느낌은 되게 다른 것 같아. 그치? 아니 근데 잘 봐봐. 정희야, 너 같은 경우는 끊어낸다는 생각이 별로 없잖아. 네가 관계를 맺지 않으니까 끊어낼 것도 없어요라고 하잖아. 관계 맺은 걸 유지하지. 잘. 물 주고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아니 지금 내가 이걸 지금 정수가 긍정적으로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지금 엮이는 거냐 이걸 보는 거야.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힘든 친구가 있는데 문자가 오거나 다른 친구를 통해서 만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할 때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못 들은 척을 해요. 엮이지를 않잖아. 난 못 들었어. 난 모르는 얘기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말하자면 정신적으로 나태로 확 끊어버리니까. 끊는 것도 아니야. 아예 그러니까 엮이지도 않아. 그 생각 자체를 수동을 시키니까.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진전이 안 되는 거야. 관계가. 그게 똑같은 상황이잖아. 나는 일단은 만나. 일단은 만난 다음에 거기서 끊더라도 일단은 만나겠다는 그 마음이 그냥 저절로 일어나. 너는 만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 그냥 여기서 방어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데 생각이 스톱시켜서 튕겨져 나가는데 일단은 만나겠다는 의지가 먼저 들어와. 그런 다음에 이건 그렇지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때 끊어내는 거야. 그런데 예전에는 그걸 안 끊어냈다. 그냥 다 와라 이거였어. 경수쌤은 이미 이렇게 관계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담을 많이 안 가지시는 것 같아. 그래서 관계가 있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 우리 엄마도 그러시거든요. 7번의 특성이야. 관계를 무거워하는 느낌이 없어. 그리고 그들이 다 나를 베스트 프렌드로 알아. 그래서 그게 나의 아주 오점이야. 그게 7번의 격정이야.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관계가 맺어지면 그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한다고. 뭔가 그 권교생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뭔가 조금 더 뭐 이런 느낌. 진지하다. 진지하고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은 안 하는데 깊게 들어가 있지. 모든 관계를 내가 깊게 들어간다고. 그렇다고 그 관계 근데 집착을 원하는 사람, 2번 같은 사람들이 나랑 관계를 맺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 왜냐면 그들은 너랑 나랑은 짝꿍이야. 그래서 누가 봐도 너랑 나랑 베스트 프렌드처럼 보여야지 되는 거고 그 자주 연락도 해야지 되는 거고 이런데 나는 정말 서늘할 정도로 연락 안 하거든. 그렇지만 그 사람과의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을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는 걸 내가 느낀단 말이야. 그래서 스위치를 탁 키는 순간 그 연결선이 이렇게 쫙 연결돼 갖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나한테 들어온다고. 들어오니까 바로 그 깊은 것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이것을 예전에는 그냥 끊어내지 않고 하다 보니까 뭐 실핏줄까지 다 하다 보니까 애가 돌아버릴 것 같아. 이거 진짜 되게 말도 안 되고 그냥 갑자기 웃기게 생각나는데 제 친구가 그 노래하는 친구가 있는데 건교쌤이랑 요번 가을에 지난 가을부터 만든 보령이 그래 알아. 보령이 공연하는데 저는 그래서 난 공연하는 거 싫어해서 난 잘 못 가 이렇게 말했는데 선생님이 건교쌤이 가야지 그래갖고 그거야. 일단 가야지. 그럼 걔가 보고 그러는데 보령아 내가 갈게요. 그러고 나서 그냥 결국은 끊었어.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게 있어갖고. 그래서 내가 괜찮아 끊어도 돼. 그랬잖아. 걔는 안 가도 돼 언니 내가. 그런데 그거 끊고 나서 내가 마음이 굉장히 걸리잖아 계속해서. 근데 그거 훈련하는 거야. 끊어야지 될 때는 끊는 거.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야. 끊는. 왜 근데 지금 여기 왔냐?
그러니까요. 이제 다시 돌아갈게. 관계성. 아니면 아니무스하다가 남성 내 관계성. 안에 있는 아니무스가 또 끊는 훈련을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살아나는 거야. 예전에 못했던 것들이.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아니무스가 살아나야지 되는지. 그리고 여자라고 해서 전부 아니무스가 이렇게 숨겨져 있고 아니면 이게 아니라 여자도 아니무스가 더 많이 그 여자의 몸을 갖고 있지만 더 남성적인 사람도 있고 남자의 몸을 갖고 있지만 더 여성적인 사람들도 있어. 생물학적인 몸과 상관없이 이래서 만들어지는 게 뭐야? 그거잖아. 소수성애자들. 소수성애자들을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뭐가 생겨? 사람의 성에 여러 가지가 생긴다고. 그 일곱 개인 건데 11개라고 그랬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의 그 뭐라 그러지? 성적 취향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어떤 성이냐가 있고 나의 성적 정체성이 있고 두 가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가 말하자면 성의 쪽이고 나의 정체성. 그래서 그렇게 해서 치면 진짜 많지. 그렇잖아. 그것의 처음 뿌리는 뭐야? 아메바라고. 아메바? 아메바. 우리 이제 가보자고. 아. 아메바라고. 응? 자웅동체라고요? 자웅동체라고. 모든 생명의 출발은 자웅동체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거 우리 루브르에서 본 그 조각도 있었잖아. 여자인 몸인데 헤파이스 토스파네스인가 뭐 이거 있는 거. 아메바란 말이야. 아메바에서 분리되면서 자웅동체에서 나뉘어지는 거야. 아메바가 인간 아메바가 누구야? 하느님이 처음 만들어낸 아담인 거야. 인간 아메바니까 확 하지? 근데 우리가 있잖아. 이거 딱 여기에 있는 이거 딱 저기 걷어내고 사진만 딱 봐봐. 아담은 인간 아메바인 거야. 자웅동체. 그러다가 이게 어느 나라 신화에서는 어떤 게 나오느냐면 신이야 내가. 근데 내가 신이라는 걸 내가 혼자구나 라고 인식을 했어. 인식을 하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왔어? 외롭다 라는 생각이 들어왔어. 그래서 부풀려서 하나를 또 낳았어. 그 이브가 아니지. 다른 나라 신화. 다른 나라. 내가 혼자라는 걸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야? 단어가 인식이야. 내가 혼자라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생각이 들어왔어. 어떤 감정이 들어왔어? 외롭다라는 감정이 생겼대.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를 확 부풀려 갖고 하나를 쏙 놔버렸어. 그래서 둘이 됐어. 둘이 돼 갖고 어떻게 됐어? 새끼를 낳았어. 이러면서 세상이 이렇게 펼쳐져 나가는 거야. 하나에서 둘로 나뉘어지는 거야. 이거 신화로 들으면 굉장히 웃긴다고 막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아주 고귀하고 뭐 고상하게 표현한 게 아담이야. 아담이야 그게. 하느님 하느님 보시기에 여러분들 이거 잘 구분하세요. 하느님 보시기에 외로워 보여서 갈비뼈를 열어서 약을 만들어줘서 이브가 됐다. 그러니까 이브가 나온 아담은 이게 맨인 거야. 남자인 거야. 여자가 있기 때문에 남자라는 단어가 나올 수가 있는 거야. 대꾸잖아. 그 이전에 아담은 남자가 아니고 뭐야? 인간인 거야. 그 이전에는 인간인 거야.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또 돌아가 봅시다. 태극인 거야. 태극이 양으로 나뉜 거야. 남여로 나뉜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정혜가 이제 그 주역, 그러니까 그 주역이 아니라 사주명리 갖고 여기를 푸는 그 과정에서 사주명리에서는 요즘에는 조심해서 얘기를 해야지 되지만 하는 전제하에서 어떤 선생님이 얘기를 했대. 남자는 여자를
충한다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극하는 게 아니고 남자가 남자가 여자를 극하는 기준이래요. 기운이. 그래서 이거 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상생할 때 그러니까 그 물리치 음양의 다섯 개 가석으로 말하면 물리치는 반대극 반대. 그러니까 근데 그게 여자가 남자를 밀어내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남자의 기운, 그러니까 양의 기운이 음의 기운을 극하는, 물리는, 그러니까 밀어내는 기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그 사주 볼 때 아빠의 자리가 여자인 경우에는 극하는 자리에 아빠가 있어요. 아니야 반대야. 반대지. 일단 이건 좀 나중에.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공부 열심히 해갖고 여러분들 거 다 해줄 거야. 페미니스트들이 이 부분을 되게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여자가 극해야지. 네, 뭐 이러면서. 아빠가 딸을 극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어쨌든 남성성, 양기가 음기를 극하는 게 그 흐름의 그 우주의 원래 이거 어디서 아는 척하지 마. 아직 이거 아는 척하면 그거 돼. 그게 뭐지? 망신당해. 잘못하면. 그러니까 일단 원리를 그렇게 본다는 얘기야. 그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에서 내가 생물학적으로 남자로 태어났어도 이 안에 흐르는 전체적인 원형적인 기운이 모습은 하지만 여자적인 모습이 것이 더 좋은 거야. 그런 사람들은 너무 불행한 거야. 힘들지. 그래서 뭐를 해? 성전환 수술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왜들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원리 뿌리로 들어가다 보면은 참 재수 온부터 갖고 잘못 태어난 거야. 이 생물학적 몸이 잘못 만들어진 거, 염색자가 잘못 작용을 하는 바람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유연하게 펼쳐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성소수자들을 충분히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거고, 그 성소수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신화에서 많이 나오는 거야. 그거를 가장 그림으로 많이 풀어낸 게 누구라고? 상징주의 화가들이. 상징주의 화가들이 그게 많이 풀어내서 페르난 크롱프 같은 경우는 자기 누이를 6살 아래에 있는 여동생을 너무나 끝까지 사랑하잖아. 끝까지 사랑하는 바람에 내가 여기에서 자웅동체를 페르난 크롱프에 그걸 갖고 와서 오늘 무의식 이렇게 연결시킨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점심 먹고 나서는 포세이돈하고 그 무의식하고 이걸 이제 한꺼번에 쭉 할 건데, 일단 그러니까 무의식, 의식, 무의식에서 집단 무의식, 개인 무의식 이런 것들의 개념은 정리가 여러분들 안에서 되죠. 근데 그 집단 무의식 안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품고 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집단 무의식 안에 있는 것들을 의식화시켜서 끌어내줬을 때 본래 셀프인 나를 더 잘 볼 수가 있는 거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포세이돈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같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페르난 크롱프도 그렇게 보고 우리가 종교 사원 건축에서 드러나는 거 진짜 재밌어. 그거 한번 같이 이렇게 보는 걸로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한 것 중에서 혹시 할 얘기 있으면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얘기하고 밥 먹으러 갑시다. 페르난 크롱프의 누나라고 안 했어요, 선생님? 예전에 수업에서 누이라고 하잖아, 일반적으로. 누이. 여자든 남자든. 아니 나이 많고 적든 6살 어리대. 우린 누나인 줄 알았어야지. 누나가 더 기괴한 느낌이야. 누나가 아니라 여동생이야. 여동생이었더라. 자, 여러분들 지금 난 집단 무의식을 잘 모르겠어. 이렇게 이렇게 명료하지가 않아. 지은쌤 표현에 의하면 알 거는 같은데 명료하지는 않았는데 이 집단 무의식을 카를 융걸 올려준 걸 바탕으로 이게 계속 연결시켜서 집단 무의식 유튜브를 몇 개를 들었더니 몇 개를 더 들어야 되는 거네요. 지금 내 언어로 설명하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구분이 돼요 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어. 그게 정답이야. 자기가 느껴야 돼. 이걸 몸으로.
몸에 이게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걸 하나로 딱 규정을 해서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여러 개를 들으면서 자기한테 맞는 걸 이렇게 흡수시켜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음. 근데 미술 그걸 같은 더 해야 되네. 왜 더 그게 안 와닿느냐면 이 문장 자체의 어떤 사실성과 논리성이 만나졌을 때 이게 확 흡수가 되는 사람인데 이 심리학적인 언어들 자체가 불분명해. 이렇게 딱딱 아까 그림자도 어떤 사람은 개인 무의식에도 넣고 어떤 사람은 집단 무의식에다 넣고 그런데 또 누군가는 집단 무의식과 개인 무의식에 같이 흐르는 거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헷갈려. 근데 둘 다라는 것에 나는 받아들인다라고 내 입장을 나는 말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일본적 그러니까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고로는 이렇게 심리학적인 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남들보다 이걸 알려면 정말 더 많이 들어서 네 걸로 추출이 돼야지 될 것 같아. 정혜는 어떻게 이해가 좀 돼? 그러니까 저는 약간 시각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 동시성 얘기할 때 그 파동이 두 개만 연결돼서는 존재할 수 없고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면 모든 파동이 연결되어져서 아래도 있고 위도 있고 뭐 이렇게 생겼고 심지어는 이제 이 그림 해주신 그 여자분도 여기까지가 개인 무의식이고 여기까지가 집단 무의식이라고 나눌 수가 없어요. 그게 이렇게 다 물에 파도 막 섞이듯이 그렇게 섞여 있구나를 저는 그냥 그림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이 어쨌거나 저는 그냥 이 그 신화가 이 동네도 똑같고 저 동네도 똑같은 그 내용 그걸로 지금 약간 크게 이해하는 거예요. 개인 무의식으로 설명하네. 개인 무의식은 저기 후천적 개인적인 경험으로 남들과는 다른 개인적인 경험을 위한 후천적 무의식이지만 집단 무의식은 자, 내가 개인 무의식을 하나 설명을 해줄게. 그거 자주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인데, 그 스미쌤이 그 동생이 결국 갔잖아요. 2년 전인가. 그랬는데, 그 동생, 우리가 파리 갈 때, 파리에서 동생 부고를 들었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절박한 상태에서 갔는데, 그때 동생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위중한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동생 꿈에 작은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아버지가 나타난 그 시간대, 동생이 얘기해, 꿈속에서 이런 꿈을 꿨어 라고 말하는 그 시간대에 대구에 있는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이건 동시성하고 연결이 되지? 그런데 이거는 집단 무의식에서 일어난 동시성이야? 개인 무의식에서 일어난 동시성이야? 개인 무의식. 그렇지. 자기 인연에 의해서 연결돼서 나온 동시성이야. 무의식에서 그러니까 15공을 초월해서 연결이 된 거야. 이게 이제 개인 무의식인 거야. 그런데 집단 무의식은 아까 저기 누구지? 지연이가 꾼 꿈은 거의 대부분이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셨잖아. 집단 무의식이면서 개인 무의식이 섞여 있다고. 꿈이 걔는 굉장히 이렇게 사실적인 꿈이 아니라 굉장히 초현실적인 꿈을 꿔. 상징적인 것들을 많이 내포하면서 꾸어지는 꿈이야. 그 집단 무의식 큰 덩어리 속에서 저희 경험치와 연결되는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집단 무의식 안에 품고 있는 개인 무의식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해석이 돼. 그럼 나는 지연이 날르는 꿈을 꾼다 그러는데 나는 수영을 하는데 수영을 너무 잘해서 바다에서 잘하다 못해 날르는 느낌이 들게 수영을 하는 꿈을 자주 꿔. 그거는 내가 해석을 할 수는 없지만 내가 꿈 해석은 잘 못해. 근데 그냥 의식적으로 느끼는 건 긍정적으로 보면 네가 지금 굉장히 자유스럽거나 근데 꿈에는 그렇게 무의식이 나오기 때문에 자유스러운 거 나오기보다는 거의 부정적인 억압된 게 나온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자유를 추구하는 거지. 네 안에서.
네 안에서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 무의식이면서 집단 무의식이라고.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유를 추구해. 안 그래? 아까 지연이가 막 나르는 것도 일단 얘가 광화문에서 어떤 구슬로 푹 끌려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의 느낌은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인데 막 나는데 통통해석으로 나르면서 그때 어떻다 해서 막 기분이 좋다고 그랬잖아.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개인 모습에서 그것을 정말 염원하는 예지몽으로 볼 수도 있고 염원하는 기도일 수도 있고 꿈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 억압된 것이 나오는 것은 기도 같은 거고 억압된 게 표출돼서 나오는 것은 예지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너 같은 경우는 예지몽을 꾸면 헤어지들 게 지금 없잖아 별로. 네 안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태몽 같은 거는 그러면 개인 무의식에 들어가는 아까 집단 무의식에서 개인 무의식으로 나오는 거라는 거야. 아, 나는 집단 무의식. 그거는 정확하게 집단 무의식이지. 태몽 비슷한 거는 그 지역에 자 봐봐. 내가 갑자기 내가 치마폭으로 뱀을 팍 안았어. 내 치마폭에 뭐 대추가 들어와서 뭐 이러면 야 그건 아들이야. 그건 딸이야. 얘기하잖아. 그거는 내 개인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 근데 나는 우리 큰애를 가졌을 때 진짜 나를 이뻐했던 친할아버지가 나한테 딱 오시면서 저기 금가락지 2개를 끼워주면서 너는 아들을 2를 약간 그 가졌구나. 드라마에 나오는 꿈 아니에요? 나 그렇게 진짜 꿨다니까. 그거는 뭐겠어? 개인 무의식. 그건 개인 무의식. 왜냐면 조상과 연결되는 나의 거야. 할아버지와 근데 또 큰애를 낳았을 집단과 때 개인을 나누기가 아주 애매하구나. 그냥 이렇게 섞여 섞여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거 우리가 그냥 그 무의식의 영역을 사적인 것과 공적인 걸로 분리하면 되는데 그거는 개인 무의식이면서 가족 집단 무의식이지. 가족 집단 무의식. 그치? 가족의 조상과 연결된 거니까. 근데 또 큰애 가졌을 때 또 2가지 꿈을 꿨는데 막 그 저기 뭐야 설악산의 그 단풍에 불이 붙은 거야. 그래갖고 막 불꿈을 꿨어. 그거는 집단 무의식이야? 그건 집단 무의식일 가능성이 많겠지. 나도 이렇게 딱 구분은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나는데 툭툭 던지는 거야. 이게 정답이라기보다.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생각해봐. 나는 세연이 가졌을 때 굉장히 희귀한 태몽을 꿨는데 나는 그걸로 내가 월경을 해. 그러니까 패드가 있잖아. 패드 위에 이렇게 무지개 떡 이렇게 쌓여 있는 거야. 이건 뭘까? 패드 위에? 실제 떡 아니면 무지개 색 무지개 떡? 떡이 이거 왜 여자애 난다는 얘기야 뭐야? 나는 그래서 그 여자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집단이 이제 이거는 이게 내가 개인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어떠한 무지개에 대한 그 우리 내 의식 속에 심층 의식 속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무지개 하면 갖는 어떤 느낌들이 있잖아. 그런 걸 우리는 그냥 집단 무의식이다. 굳이 설명을 안 해도 그냥 알아차려지는 거. 이게 집단 무의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집단 무의식의 폭도 이렇게 좁은 곳에서 확장되는 것이다. 신화는 가장 확장된 집단 무의식이다. 인류의 집단 무의식이라면 자기가 한 거는 그 인류의 집단 무의식에 보면은 개인 무의식이지만 조상들과 연결돼 있는 그 집단 무의식일 수도 있는 거지. 집안에. 그건 집단 무의식이겠다. 어떻게 보면 또. 이거 됐습니다. 밥 먹고 합시다. 뭐 끝이 없겠네 이거.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2시에 만납시다. 네. 맛있게 드시오.